그냥 깜빵 가면 돼. 근데 너네 고소하면은 나도 맞고소 걸 거야.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여보세요? 아, 네네. 아니, 근데 내가 네. 소송을 하겠다라고 네. 하는 뭐 그런 모습이나 언동이 연출이 된 거예요? 왜 갑자기? 아니요. 채무 재승인? 그러니까 자기들이 네. 채무가 있다고 하는 거를 네. 승인해달라는 취지인 거예요? 근데 회사 문 네. 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네. 모르는데 그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아, 그쵸. 근데, 네. 네. 잠깐만, 그 투자 금액이 얼마라고요? 그래서 네. 몇 달 정도 나왔다고요? 배당금이? 그래요? 네. 그러면 5천만 원 투자해서 네. 15개월 동안 네. 얼마를 받은, 141만 원 받았어요. 141만 원에 15 이렇게 해서 네. 그 정도 받은 거예요? 네. 지금 그럼 원하시는 바가, 근데 네. 네. 다른 투자자들이라고 하는 사람? 네. 그분들은 연락 안 되죠? 그래요? 네. 근데, 그분들은 입장이 뭐예요? 그분들 네. 사기로 고소한 사람들도 배당금 안 나오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예요? 그러면 이제 네. 그게 흔히 말하는 뭐 폰지 사기 뭐 이러면서 뒤에 들어오는 사람, 투자한 사람들 돈 받아가지고 앞에 사람한테 돈 주고 뭐 이랬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근데 이게 지금, 근데, 말씀하시죠. 그 신고나 고소는 네. 뭐 가능성 측면에서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 못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네. 근데 이제 전에도 제가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네. 사기는 처음부터 내가 돈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네. 전혀 없이, 네.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이, 이제 속여가지고 돈을 네. 이렇게 꿀꺽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 처음에는 그런 돈을 네. 그러니까 네. 투자금을 돌려줄, 회수해줄, 배당금을 줄 그런 의사나 네. 능력이 있었는데, 네. 추후에 회사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이 대표 입장에서, 네. 이 형편이 어려워져서 내가 못 준 거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민사상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아, 문제가 이렇게 엮여 있을 때는. 그러니까 네. A라는 사람한테 B라는 사람한테 돈이 건너갔는데 B가 돈을 못 돌려줬을 때 네. 처음부터 사기칠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사기고, 그게 아니고 갚을 생각이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갚는다 이렇게 하면 네. 민사상 채무 불이행은 돼서 갚아야 될 의무는 있는데 네. 사기 범죄는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아, 네. 이게 네.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돈을 네.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돈을 받기 위한 이제 수단으로 두 가지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 민사로 돈 내놔라라고 네. 이제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네. 너 처음부터 나 속인 거 나 너무 기분 나쁘다. 그래서 넌 형사처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네. 사기로 고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사기로 아, 고소를 하면 네. 경찰서에서 와서 조사받아라 마라 이렇게 하니까 압박이 되죠. 그러면 아, 이제 그냥 네. 민사소송 하는 것보다 하나의 수단이 더 생기는 거죠.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내지는 아,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그런 내용을 그래도 뭐 자세히 얘기해 주네요. 근데 네. 그거를 네. 이제 그건 또 어떻게 이제 해석이 가능하냐면, 네. 일단 변호사들 8명 선임했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고요. 아, 왜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변호사 8명이 같이 하는 합동법률사무소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런데 가서 예를 들어서 뭐 김철수 변호사라는 사람이 네. 선임이 되죠. 네. 그러면 거긴 나머지 이제 안철수, 박철수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변호사들이. 네네. 그 네. 사람들 이름을 빌려줘서 음, 8명이 다 한꺼번에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이제 문제 아, 제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쫄지. 네. 8명이나 붙어가지고 이 문제를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겠어? 라고 네. 지레짐작해서 포기하게끔 하려고 걔가 지금 구라를 칠 가능성이 한 7, 아, 8할은데요. 이건 아, 그냥 한 명이 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네. 따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자의에 의해서 네. 그쪽의 설명을 듣고 연장을 네. 해줬다. 라고 네. 하면 뭐 기본적으로 뭐 법적으로 사적 자체 원칙이라고 그래서 네. 계약한 대로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근데 아, 문제는 뭐냐면, 네. 얘가 네. 이제 그것도 이제 이게 정상적인 뭐 투자냐, 그리고 네. 이후에 뭐 상황에서 안 좋아진 그런 상황이냐, 아니면은 네. 처음부터 속일 의도냐, 이거에서 네. 얘가 네.
회생을 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이게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게 투자한 사람이 아까 몇 네. 명이나 했죠? 20명이라고 했나? 35명. 35명. 네. 그러면 35명 투자한 사람들께 어느 정도 뭐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면 네네. 예를 들어서 그 뭐 1번에서 35번이 있다 치면 네. 그 어느 순간부터 네. 돈을 제때 못 돌려준 사람이 훨씬 네. 먼저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6월달하고 8월달하고 10월달. 네. 그러니까 그걸 계속 뒤에 이제 뭐 들어온 사람이거나 그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막 돌려막기를 이렇게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네. 처음부터 이게 상황이 좋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 처음부터 회생을 해서 네. 회생은 말이 좋아서 네. 그래서 내가 100만 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회생이 인정이 되면 신청을 네. 해서 네. 이게 그 채권자들별로 다 감액을 해서 갚잖아요. 네네. 근데 이후 30% 우선 갚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분납으로 이후에 70만 원을 네. 이제 못 갚거나 안 갚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냥 말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법원에서 내가 이제 네. 능력이 안 돼서 못 갚는데 배째라 네. 라고 해서 이제 채권자들한테 줘야 될 돈이 토탈 네. 예를 들어서 뭐 30억이다. 네. 근데 내가 지금 5천만 원밖에 없다. 네. 그럼 배째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 갚아야 될 채권자들이 쭉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비율별로 네. 어떤 사람은 1억, 어떤 사람은 2억, 어떤 사람은 3억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네. 그게 1억 받을 게 1,000만 원, 2억 받을 게 2천만 원. 근데 다 합해가지고 네. 똑같은 비율로 나눴을 때 그 비율별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많지. 그러니까 돈을 네. 갚아야 될 그 회사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회생이 네. 인정이 되면 네.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네. 그러니까 토탈 만약 30억 갚아야 된다 하더라도 네. 그럼 한 15억만 갚으면 되겠. 이걸 노리면서 만약에 계약 연장하는 거를 유도를 하고 계약서를 쓰게끔 했으면 처음부터 네. 갚을 의사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도 더 압박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측면을 종합을 하면 유리한 사기로 고소를 해서 압박하는 게 좀 유리한 면이 있고 네. 그놈이 분명히 이제 그 8명 변호사 어쩌죠 할 때 그거에 뭐냐면 변호사 네. 1명이 됐든 8명이 됐든 자문을 받아서 네. 그렇게 한다는 게 그런 네. 거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투자하고 네.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채널 한참 초기에 투자냐 소비대차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네. 거냐 네. 아니면은 그 투자한 거냐. 투자는 사실은 투자하다가 실패하면 네. 안 돌려줘도 되긴 돼요. 그게. 네. 네. 그게 아니 그리고 투자를 해서 네. 그 비율별로 이게 투자한 사업이 대박이 나면 그거에 네. 대해서 네가 배당금 내지는 뭐 지분에 따라서 돈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잖아요. 대박이 네네. 나면 네. 쪽박을 짜면 너 돈 못 받을 걸 각오하고 돈 준 거잖아. 네. 이게 이제 항상 투자 유치한 사람들 입장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박 나면 많이 갖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쪽박 나면 그거 손실을 네가 감수하고 네가 들은 거다라고 하는 게 투자 유치한 사람들 입장이고 네.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야 그게 네. 이제 그게 아니다. 너 이게 투자인지 소비대차인지 어떻게 네. 빌려준 건지 이거를 이제 막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소비대차면 사업이 네. 망해도 그 돈을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거기 지금 계약서에 뭐라 써져 있는지 아니면은 네. 계약서에 투자 이렇게 막 써져 있어도 네. 투자라고 했는데 이후에 얘가 네. 막 이제 투자라고 하긴 했는데 이후에 뭐 그 경영이나 뭐 돌아가는데 막 관여를 막 해. 그럼 그게 진짜 진정한 의미의 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업을 거의 같이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네. 투자라고 해서 돈을 또 줬는데 뭐 지분이 얼마인지 어쩐지 쓰지도 않고 네. 그냥 뭐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돈 빌려준 건데 이자 쪽으로 만약에 돈을 받은 거면 이거는 네. 돈 빌려준 거다. 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민사로 해서 돈을 받을 가능성 측면에서는 이거 투자가 네. 아니고 그냥 돈 빌려준 거고 이자 받는 거다. 말은 네. 투자라고 했지만 네. 이제 그게 유리하시고 지금 네. 제가 성을 몰라서 하여튼 친구분께서는 근데 네네. 이제 그게 그렇게 몰아가야 되고 근데 네. 걔가 이제 배째라 하거나 나 회생할 건데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뭐 차용증이나 네. 재승인을 안 해주면 뭐라 한다고요? 뭐라 했다는데? 아니 네. 그거는
네. 저기 그 주변에 뭐 어떤 분들이랑 상의를 하고 뭐 이렇게 네.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네. 그 말에 제가 모순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당장 예를 들어서 내 돈 줘. 내 돈 갚을게. 돈 받아. 라고 했는 걸 내가 안 받으면 네. 문제가 있죠. 이상하죠. 아, 야, 네. 아니 내가 그 돈을 주는데 왜 수령을 지체하냐. 네. 이거는 채권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냐. 뭐 이거 뭐 약간 논란이 있어요, 이게. 그런 의무가 있는지 채권자한테.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네. 지금 당장 내가 30% 갖고 70%는 나중에 갚겠다. 네. 막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 70%를 언제 갚는지, 갚을 형편이 될지, 능력이 되는지, 네. 얘가 속으로 진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채권자 입장에 알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그게 불안한 거잖아요. 네네. 만약에 그게 가용하려고 하면 네 말을 신뢰할 수 있게 네. 담보를 설정을 해주든지 네. 내 것만이라도 아니면은 다른 연대 보증인을 세워서 네가 돈 못 갚으면 네. 그 지금 여자친구라고 한 팀장이나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네. 네 대신 돈을 갚을 수 있는 보험 장치를 만들어줘야 내가 네 말을 신뢰할 수 있지. 만연히 내가 너 나중에 갚는데 왜 안 갚을 생각이냐? 네. 라고 너는 그걸 내가 이런 제안을 했을 대표 입장에서 제안을 하는데 아니 그 지금 식구분께서 너는 그거를 뭐 승인하거나 수령하거나 인정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그건 모순이죠. 말이 안 되죠, 그게. 네.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말이 많이 이제 섞여 있고 막 있는데 하나씩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사기로 고소 가능하냐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사기로 고소 이제 그 사기 고소는 네. 추상적으로 항상 가능하다. 고소를 막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고소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사기죄로 처벌될지 말지는 더 검토를 해봐야 돼요. 네. 일단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거는 민사 문제다라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그렇게 결론 안 내게 하려고 하면 얘가 처음부터 나를 속인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막 입증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게 네. 근데 처음부터 여기서는 처음부터 돈을 그러니까 투자금을 회수시켜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그 사람 내심의 문제니까 입증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투자자들하고 좀 연대를 하셔가지고 네. 다른 투자자들이 벌써 빵꾸가 나기 시작했다. 네. 그 배당금을 회수하지 못하기 시점이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회생할 작정이면서 그 연장까지 하게 했다. 이거는 이제 얘가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돈을 나한테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능력도 없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었다고 하는 건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돈을 못 돌려주기 시작한 거죠, 벌써. 한참 전부터. 네네. 그걸 입증해야 되고 의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 회생할 이제 그것도 나중에 입증해야 되지만 녹취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네. 아니 그거를 언제 회생할 생각인 사람이 연장해달라고 하는 거는 회생은 그 채무 변제 시기를 한참 뒤로 미루는 거나 내지는 아까 말한 30에서 70이면 70%는 안 갚을 수도 있다는 걸 내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뭐 속였다는 거예요, 그거도? 근데 제가 제가 뭐 법적인 부분하고 사실적인 부분을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식구분이 네. 그 식구분이 바라는 게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이에요? 그 사람부터 돈을 제대로 받아내는 거예요? 처벌이요. 처벌이에요? 네. 아 그래요? 왜요? 네. 이제 이런 류의 사람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입만 띄면 거짓말인데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거짓말하고 막 그런 사람이 질이 안 좋은 사람인데 네. 뭐 사업한답시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한 사람이야.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네. 만약에 그 사람이 여기 하는 말 다르고 저기 하는 말 다름에도 불구하고 네. 19분 예를 들어서 돈을 네. 뭐 앞으로 계속이든 아니면은 그러니까 투자금 그러니까 배당금 명목으로 뭐가 나오다가 141일 만에 나오다가 지금 안 나오기 시작한 건데 네. 그 투자금을 많이 회수 받으면 네. 예? 네. 투자금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5천만 원이 떼이기 싫은 거잖아요. 네. 그걸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네. 투자자들하고 연대를 해서 이 새끼를 처벌하기 위해서 네. 지금 니한테 했던 거짓말 이거 다 종합해서 이 새끼는 타고난 전형적인 사기꾼이다 라고 처벌을 했어요. 처벌이 이루어졌어.
네. 근데 얘가 진짜 개털이야.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뭐 1억 투자에 내가 5천만 원 투자해서 네. 내가 그리고 우선순위나 그러니까 우선순위도 내가 이제 보장을 못 받고 네. 만약 1억대 5천이면 2대 1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생이나 이런 게 이루어져서 네. 만약에 이제 뭐 감액이 훨씬 해. 그 아니할 말로 내가 투자한 5천만 원이 뭐 네. 5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돌려받는다면 500만 원밖에 못 받고 만약에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1억 투자해서 네. 같은 비율로 감액이 됐을 때 1,000만 원을 받고 내가 500만 원밖에 못 받아. 그럼 네. 투자한 돈의 10분의 1밖에 못 받으니 억울하잖아요. 근데 네. 그 대표인지 이런 사람을 나는 이거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네. 정말 이놈이 신뢰할 만한 놈이면 네. 내가 그래도 네 밑에서 일을 했고 그래 내가 네. 너를 신뢰하고 이렇게 투자를 한 건데 네. 다른 투자자들은 그런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네. 나한테 먼저 돈을 줘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네 말을 신뢰할 수 있게끔 해줘라 라고 하면 5천 중에서 네. 다른 사람한테는 나중에 뭐 회생 뭐 이렇게 하든지 간에 1,000만 원, 2천만 원이든 일단 원금을 돌려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네. 뭐 펜션에서 나오는 돈으로 이렇게 분납해서 하는 그런 구조를 이렇게 하면 내가 뭐 신뢰를 하겠다. 만약에 네. 저보고 조언을 드리라 하고 만약에 선택을 해라고 하면 네. 다른 채권자들, 투자자들에 비해서 나에 네. 대해서 19분에 네. 대해서 뭔가 우선권을 보장해주는 네. 장치를 그놈이 만들어준다. 내가 지금 신뢰가 상실됐지만 네.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네. 그 방법도 나쁘지 않다.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채권자들이 되게 많을 때 네. 정말 최악의 경우 회생으로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비율별로 다 이렇게 해버리면 네. 사기로 처벌을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정신적인 만족감이고 승리죠. 근데 실리적인 측면에서 네. 회수금 다 날라가고 네. 야 나 그냥 깜빵 가면 돼. 네. 뭐 사기 인정돼서 계속 그거는 네. 어제 그렇죠. 문자 주신 거도 그 내용 있었는데 네. 그는 그냥 변호사 8명 있다고 하는 거랑 그 똑같은 맥락인 것 같고 아. 네. 그냥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그 형사 문제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민사 문제인데 부당이득의 네. 요건 사실이랄까 요건이 네. 법률상 원인 없이 아. 법률상 원인 네. 없이 그냥 부당 이득이잖아요. 부당이 뭐냐면 네. 법률상 원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길 가다가 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네. 뭐 계약이 이렇게 있었는데 계약이 해지됐어. 네. 계약이 해지돼 가지고 계약이 해지돼서 그러니까 네. 어떤 A가 B 사이에 무슨 계약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러니까 A하고 B가 네. 이제 A가 B한테 과외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수고비를 받기로 돼 있는데 네. 근데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거를 네. 계약을 해지를 해버려요. 근데 이제 그게 네. 해지된 사실을 모르고 네. 해줄 의무가 없는데 가서 막 과외를 해줘.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야 이거 뭐 최초에 그거 계약이 해지돼서 네. 네가 해줄 이유가 없는데 그냥 해준 거야. 그건 네가 바보짓 한 거지. 그랬을 때 내가 열받잖아요. 그러면 네. 계약이 없이 네가 그 서비스를 제공받았잖아요. 과외라고 네. 하는 그 부분에 네. 대해서 돈을 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상 원인이 있냐 없냐. 근데 아. 20% 넘어가냐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때 당시에 그거에 대해서 투자 계약이 있었잖아요. 네. 아니면 소비대차 계약이 있었잖아요. 그 네. 법률상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당이득이 아닌 아. 거죠. 그리고 아. 부당이득이라고 하면 그거 네. 그러니까 무슨 하여튼 개소리예요, 개소리. 그리고 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네. 막 던지는 거고 아. 그게 형사로 될 리도 예를 들어 근데 네. 똑같이 뭔가 범법적인 일을 네. 같이 작당해서 만약 했다. 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걔가 야 너도 같이 뭐 이렇게 한 거잖아. 뭐 네. 그런 수단을 쓸 수 있는데 그냥 만연히 네. 뭐 그리고 그러면은 그 20%의 근거가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계약서 상에 이렇게 나오는 게 너 또 20%만 이제 해주는 거야 라고 했는데 30% 40% 받아갔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걔 주장처럼 부당이득은 네. 어디서 들은 건 있는데 막 섞어서 네.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민사 문제다. 아. 그래서 뭐 그게 사기니 뭐
어쩌고저쩌고 고소는 뭐 성립하지 네. 않는 말이어서.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던지는 말 중에서 네. 제가 그나마 뭐 상담해드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걸 좀 네. 가려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끔 아. 도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네. 되면 이제 협상을 할 때 네. 이제 좀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 뭐 네. 모르면은 저런 말이 맞나? 그리고 변호사 8명 선임됐다고 하면은 정말 네. 개떼같이 달려들 것 같은데 나는 변호사 네. 선임도 안 돼 있고 그럼 네. 이제 쟤들이 뭐 나를 되게 심하게 공격하겠지?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불안. 그러니까 얘는 네. 여기 가서는 야 뭐 회생한다, 여기서는 뭐 차를 팔았다, 집을 팔았다, 뭐 네. 펜션에서 돈이 나온다, 아니면은 네. 여차하면 깜빵 가면 된다. 지금 막 음. 던지잖아요. 지금 이제 그 자기가 네. 만나는 사람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네. 때 19분 입장에서 네. 그걸 잘 가려서 하셔야 되는데 네. 이제 지금 이 타이밍에서 제일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다른 네. 투자자들하고 이 네. 사람이 돈을 네. 회수해주지 못하기 시작한 시점, 이때부터 네. 뭐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속일 의도가 있었다라고 해서 네. 보도를 하고 그걸 네. 압박을 하고 네. 그래서 압박 당해서 여기서 돈을 또 자금을 융통해 와서 내 돈을 갚으면 제일 좋은데 네. 지금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견적이 네. 이게 네. 좀 짧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이게 그냥 네. 이렇게 압박감을 느끼고 다른 데 자금을 융통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서 사기로 고소는 무조건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괴롭힐 수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금전적으로 내가 네. 투자한 그 돈을 네. 회수할 수 있느냐 가장 큰 문제라서. 아, 네. 그러니까 민사소송도 할 수 있고 형사고소도 할 수 있는데 사기로 네. 형사고소 같은 경우에는 이 돈 문제나 투자 이런 거는 그야말로 네. 압박 수단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네. 그놈이 근데 또 여기서 약간 19분 입장에서 불리한 건 뭐냐면 네. 야 그래도 15개월이었어요? 돈을 네, 15개월이요. 15개월 정도 내가 계속 돈을 줬다. 네. 다른 데 거를 뭐 땡겨서 주든 어쨌든 간에. 네. 그러니까 보통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야 어디 투자하면은 뭐 수익이 몇 배가 나서 배당 얼마 해주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조금 해주다, 그러니까 걔가 돈을 돌려주는 시기가 네. 안 돌려주기 돈을 배당을 해주지 않는 그 시기보다 지금 훨씬 길어서 네. 형사로 갔을 때 네. 얘 그 오늘 처음에 그냥 돌려줄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19분 사례 네. 하나만 보면. 네. 근데 이걸 만약에 사기를 하려고 하면 같이 연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 네. 종합해서 보면 지금 돌려받기를 한 거다 네. 라고 하면 이제 걔를 이제 사기로 압박할 수는 있죠. 근데 사기로 처벌이 이루어졌는데 최악은 뭐냐면 네. 걔가 어디 가서 돈을 빌려오거나 융통해 오지도 않고 네. 내 돈 돌려주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배째를 하면서 네. 빵에 그냥 가서 몸으로 때울게 라고 해버렸을 때 네. 그리고 나중에 민사하면 이기죠. 이길 수 네. 있죠. 예를 네. 들어서 이게 뭐 네. 그러니까 투자로 만약에 판단이 되면 사실 날리는 거고 네. 손배차다. 그냥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개념이었다. 네. 약간 고리로. 만약에 이제 그런 거면 받아낼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배째라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지가 지금 다른 사람 차명으로 네.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놈 명의로 된 재산이 네.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맞아. 월세랑 뭐 차도 리스고 전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민사에서 이겨도 만족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네. 민사소송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이기냐?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보죠. 그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있나요? 아니요, 없는데요. 그러면 돈만 드는 거예요. 그 앞에 거. 그리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차명 예를 들어서 그 대표 말고 다른 사람 뭐 아니면 뭐 여친만 돼도 입증할 수 있지. 실질적으로 뭐 경제 공동체다. 네. 뭐 근데 엉뚱한 사람이 해놓으면 네. 그 다른 법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그 대표 거지만 법상으로는 엉뚱한 사람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내가 이긴 게 그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이겼는데 엉뚱한 사람 재산을 네. 집행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민사에 이겨도 만족을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형적인 사기꾼들은 이거를 다 단속을 네. 해놓고 네. 작업을 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민사든 형사든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첫 번째 제가 생각할 때
네. 그놈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15개월 네. 정도 돈을 네. 제때제때 줬다. 그 이유가 네. 같은 회사 직원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런 거면 네. 아까 말한 그 보험 장치를 그러니까 내가 네. 이 새끼 정말 거짓말 하는 놈 싫어서 네. 처벌을 원하신다 하더라도 네. 실리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 대표님 그 관계를 지금까지 어그리 틀릴 필요는 없고요. 네. 대표님 저기 알겠다. 지금 뭐 네. 일시적으로 어려워지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거 무슨 채무 재승인이든 차용증이든 차용증 썼는데 당신 네. 앞으로 재산 어? 음. 그 뭐 이렇게 없으면 네. 내가 무슨 의미가 있냐. 만약에 있잖아요. 그 사람 얘기한 것처럼 차용증을 쓰다 하면 그건 공증해달라. 네. 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담보를 해달라고 하세요. 담보. 그러니까 그런 게 네.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네. 예를 들어 1억이에요. 네. 그럼 그 보증금에 대해서 뭐 네. 저당권 개념이든 담보를 설정해 주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순위가 다 있는 거예요. 순위가. 아. 저당권 이제 1번 저당권이 2번 저당권이냐. 그러니까 네. 선순위를 밀리면은 앞에 사람이 선순위여서 만족을 얻어버리면 네. 이제 그 나는 개털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네. 19분이 네. 아니 네. 그 이제 그 법적인 거 말고 네. 법적으로 가면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하면 너 이제 담보 설정해 주는 것처럼 했는데 이미 그 다른 사람을 다 이렇게 해준 거다. 네.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네. 순위 밀리면은 예를 들어서 1억 보증금이 1억인데 네. 선순위에 돈 받을 사람이 만약에 네. 8천이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 8천 다 받고 가고 그다음 2순위가 또 1천 받고 가면 내가 받을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 네. 동순위야. 예를 들어서 네. 지금 그게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제가 네. 동순위면 이제 비율별로 내려가는데 네. 비율별로 그러면 뭐 2억, 1억, 뭐 5천 뭐 이렇게 하면 또 그 비율이 1대 1대 0.5가 되는 거죠. 그러면 4대 2대 1이 되고 그러면 그게 한 3천 30명쯤 된다라고 하면 네. 그거에 이제 다 골고루만 그런 식으로 해버렸으면 그것도 네. 사실은 개털인 거죠.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놈을 네. 좀 달래고 네. 그 중간에 팀장과 관계 어떤지 그걸 좀 달래서 네. 아니 근데 지금까지 뭐 이렇게 해주는 건 감사하다. 근데 이제 이거 내가 알아보니까 이 보증금도 다른 사람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내가 다른 사람이 우선해서 만족을 얻는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냐. 네. 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네. 안철수라는 사람 명의로 된 펜션 네. 그 펜션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말밖에 없지 않냐. 네네. 펜션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가지고 나중에 천천히 분납해서라도 너 뭐 그게 원금을 충당하는 거든 그 네. 내나 똑같이 배당금을 주는 개념이든 펜션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건 내한테만 얘기하고 딴 사람한테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네.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대표님 제가 원하는 거는 네. 그게 진심이 아니시라 하더라도 네. 대표님에 대해서 제가 원하는 거는 대표님의 형사처벌이나 이런 걸 내가 원하지 않는다. 네. 이번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고 네. 예전처럼 잘 사업도 되시기를 바란다. 네. 그래서 내가 만약 도울 부분 있으면 도와드리겠다. 근데 그게 그저 도와준다고 하는 게 뭐냐면 차용증이고 채무 재승인 어쩌고 개소리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해드린다. 근데 나도 네. 얻는 게 있어야 된다. 확실한 보험이 있어야 된다. 보험이. 네. 그거를 만들어 줘라. 근데 지금 그 연장 계약하고 할 때 했던 그 보증금 다른 네. 사람들도 다 똑같이 이렇게 해줬으면은 네. 내가 후순위일 수도 있고 네. 순위가 같다 할 때 내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네. 예? 그러니까 그 그쵸. 비율별로 가면은 나는 정말 또 그게 또 개털이 될 건데 회생으로 갔을 네. 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협상을 진행을 하시고 하시면서 녹음도 하시고 그래서 네. 뭐 해달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제 했는데 협상이 안 돼. 그러면 네. 최후 수단으로 다른 투자자들하고 연대해서 고소하고 압박하고 그게 만족이 되든 안 되든 네. 결과가 어떻든 간에 네. 그렇게 그게 막 몸으로 때운다고 말하는 놈들이 또 빵에 가는 거 되게 싫어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네. 그렇게 이제 압박이 되고 네. 이제 피해자가 이제 만약에 19분만 있고 그러면 네. 사실 힘들어. 왜냐하면 야 15개월 동안 돈 돌려줬잖아 배당금을. 네. 그러면 투자가 맞았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사업이 어려워져 투자금을 뭐 한두 달에 이제 못 주기 시작하면 더 기다려봐라고 하거나 네. 아니면 야 투자 수익
받았을 때처럼 손실도 네가 감수해야지. 야구 이제 원금 보장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원금 보장 네. 약정 같은 경우에 이게 무효네 만에 뭐 이런 이게 투자로 보면 네. 투자로 봤을 때 원금 보장 약정이 유효냐 무효냐 뭐 이게 뭐 견해 대립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까지 가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쉽진 않아도 이제 제가 만약 순위를 이제 어떤 지금 이후에 차후 액션에 순위를 매겨드리면 네. 첫 번째는 그놈하고 다시 협상을 하는 거죠. 대표하고 협상을 해서 네. 다른 사람보다 나한테 네. 내가 먼저 만족을 얻을 수 있게 좀 장치를 만들어 줘라. 어? 그리고 네. 아니면 그게 차용증 쓰드리는데 공정 형태 아니면은 그 공정 쓰면서 다른 사람 연대 보증으로 끼워주든지 그 펜션에 대해서 펜션에 지금 그 명의로 돼 있는 사람 네. 그 사람이 이제 바지 사장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 네. 펜션과 관련해서 내가 이제 그 나오는 돈에 대해서 네. 아니면 그 펜션에 대해서 뭐 저당을 설정을 해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 해달라 그러면 내가 너의 진정성을 알겠고 네. 차용증이든 네. 채무 재승인이든 네가 해달라는데 해주겠다. 근데 그게 아니고 네. 지금 뻔히 네가 회생으로 간다라고 네. 하는 공경연이 얘기하고 회생이 인정이 되면 네. 70% 갚는다고 하는 건 나중 문제고 안 갚는 사람도 많아요. 그 앞에 30%만 그러니까 회생 절차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네. 회생 이제 돌입을 하면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붙든 법무사가 붙든 야 그러면 네. 그 대표 주변에 네. 채권자들 명단 다 네. 내놔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 채권자들한테 다 날려요. 네. 야 이거 지금 대표가 A라고 하면 A라는 사람 너 회생 신청했는데 너 이 사람에 대해서 네. 뭐 5천만 원 빌려준 거 맞아? 뭐 투자한 거 맞아? 뭐 이런 걸 이제 다 확인을 받아요. 네. 그럼 맞다 뭐 이렇게 다 답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일부러 고의로 빠뜨린 놈들이 있다. 그러면 네. 회생이자 인정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신청할 때부터 네. 그러니까 내가 갚아야 될 채무액을 줄이는 의도로 네. 되게 등치가 큰 걸 일부러 빼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판단이 내려지고. 근데 어쨌든 네. 막 채권자들이 답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1,000만 원, 이 사람 5천만 원, 1억 뭐 쫙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걸 비율별로 다 이제 감액을 해버려요. 다 이제 예를 들어서 30명이다. 네. 아니면 그걸 다 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합한 금액에 네. 이제 그럼 네 재산이 뭐가 있는데? 그럼 이 새끼 벌써 이제 펜션 이런 거 다 빼돌려 놨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내가 책임져야 될 책임져서 다 빼는 거지.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이거밖에 안 돼요.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이제 배째세요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갚아야 될 사람들 비율별로 쭉 다 이렇게 하는 거죠. 1억 받을 사람은 뭐 1,000만 원만 받아라? 5천만 원 받을 사람은 500만 원 받아라? 이게 이제 10분의 1로 감액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진짜 내 주가 닦기라도 이렇게 못한다라고 하면 일단 그것만 나눠서 성실하게 갚고 네. 그 이후에 또 어떻게 할지 보자라고 하거나 아니면 70% 탕감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냥 네. 뭐 후구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내가 알기로 회생 같은 경우에 그 법원에서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네. 그 채권자들이 그냥 빚잔치 이렇게 하고 다 돈을 만족을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이게 진행될 쯤에 네. 좀 영리한 좀 채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내 거부터 갚아줘라. 그리고 그 회생할 때 그 날리는 거 채권자에서 나 빼면 되지 않냐. 네.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 그 사람이 5천만 원 받을 게 있어요. 네. 그러면 회생 인정되면 내가 500만 원밖에 못 받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그럼 내가 3천만 원만 해줘라 예를 들어서. 네. 5천만 원 다 주면 제일 좋고 그럼 배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네. 2천만 원을 3천만 원이라도 먼저 해줘라. 네. 그리고 그 회생 진행할 때 채권자 명단에서 다 빼면은 네. 내 거 없이 진행하면 되지 않냐. 이제 그러니까 약간 뭐 약삭빠르면 약삭빠른 거고 영민하면 영민한 건데 네. 다른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아마 제 추측에는 다른 투자자들 벌써 비슷한 시도 막 할 가능성 높아요. 내 거부터 해줘라. 네. 그럼 나 고소 안 할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한번 해보시고 네. 그러면 계속 얘가 이제 하나만한 얘기를 하잖아요. 네. 부당이득 고소 뭐 되든 안 되든 변호사 네. 8명 아니면 펜션 뭐 나중에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 그러면 이게 네.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그냥 아. 협조할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거고, 네. 그러면 다른 투자자들하고, 그러니까 이거 어쩌면 이면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네네. 그런 시도가 잘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네. 투자자들하고 이제 협조를 해서, 네. 고소로 이제 압박을 하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지명의로 된 재산이 되게 많고, 네. 그다음에 펜션이나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도 이놈이 실질적인, 네.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는 그놈 거다라고 네. 하는 걸 입증해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도 이제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쉽지 네. 않죠. 근데 그거 저기 하죠. 네. 그쵸.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 사람 거다라고 하는 걸 네. 입증할 만한 뭐 증거는 될 수 있죠. 그 아. 판단을 이제 네. 뭐, 법원이. 예, 법원에서 이제 어떻게 네. 봐줄지는 나중 문제고. 예. 음. 근데 이제 그거를 미리 판단해서 이건 안 될 거야. 의미가 없잖아. 아무것도 안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아.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행을 더 해보세요. 해보시고. 네. 근데 네네. 이제 저는 협상을 통해서 식구분이 네. 원하시는 결과 얻어내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네. 그게 안 될 때는 또, 근데 이제 뭐, 네. 혼자 하시면은 뭐 또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는데, 네. 뭐 다른 투자자들 되게 많고 이렇게 하면,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우려되는 거는, 네. 막 이제 이렇게 하면, 같이 하면 좀 정보 네. 약간 오픈되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진짜, 네. 막 그놈의 어떤 네. 처벌? 그래서 네. 그게 정의로운 거다. 네. 라고 이제, 그래서 내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시원하다. 네.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 저는 항상 우려되는 게, 그렇게 네. 했을 때 내가 네. 실리적으로, 그리고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만족을 얻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소를 하는 것도 그걸 압박을 해서, 근데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펜션이나 이런 게 네. 뭐가 그게 뭐 전체적으로 가치가 네.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네. 정말 걔가 빵에 가기 싫고,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실질적으로 이제 그놈 거다라고 네. 하는 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거를 뭐 팔거나, 뭐 어떻게 해서라도, 네. 그런 만족을 얻어내면 좋겠죠. 그래서, 네. 다른 투자자분들하고 네. 이게 좀 뭐 딱 양립 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네. 정보 공유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곧 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분들하고 약간 뭐 뒤통수 친다는 게 이중 플레이까지는 아니어도, 네.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네. 정의를 바로 세우되 내가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가 하고, 네. 나에 대해서 일단 우선권 보장이 되고, 네. 그 결과로 만약에 금전적인 만족을 내가 좀 얻는다. 네. 나는 적어도 손해 안 본다. 음. 라고 하면, 근데 이게 네. 그러니까 다른 투자자들 앞으로 이제 연대하거나 할 가능성 있는 투자자들 뒤통수 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 이거는 네. 그놈이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 네. 채권자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뭐 그걸 어떤 걸 지가 뭐 이렇게 펜션이든 뭐든 현금화해서, 네. 근데 그 채권자 중에 내 친척이 있어, 예를 들어서. 네. 그 친척한테 먼저 갚아요, 그게. 그 불법은 아니에요. 아, 나랑 어떤 특수관계 있는 사람한테 네. 그거를 뭐 이렇게 갚는다라고 해서, 네. 그게 근데 이제 무슨 다른 사람의 어떤 권리의 목적이 된 거를 네. 팔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저당권자나 이런 사람의 권리 행사 방해가 되지만, 네.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된 내가 갖고 있는 현금 중에서 네. 채권자가 1번에서 30번이 있어요. 네. 근데 19번이 얘 1번이야. 네. 1번한테 먼저 돈을 갚았어. 네. 그럼 나머지 2번에서 30번은 만족을 못 얻잖아요. 네네. 그거는 그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협상을 시도해 보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네. 나를 1번으로 네. 그 취급 내지는 대우를 해줘라. 음.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1번이구나 네. 라고 느낄 만한 장치를 만들어 줘라. 그럼 나는 음. 2번 이하의
30번에서 30번까지 그분들이랑 연대하지 않겠다. 아. 그게 이제 지금 제일 먼저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 네. 도저히 그럴 가능성이 없는 놈이고 내가 네. 있어 봤는데 완전 사기꾼이고 거기에 답 없다라고 하면 네. 같이 연대해서 네. 그놈을 압박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